안녕하세요. 스터디 우입니다. 제가 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무슨 공부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그나마 시험 끝나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이 영상은 꼭 찍고 싶다 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목차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공신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네이버에 공신력을 쳐보니까 등기와 같은 외형적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등기부를 믿고 어떤 계약을 하거나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뭐 위조가 됐다든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 가지고 사기를 당해도 믿고 계약한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등기법에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형식적 심사주의가 뭐냐면 실제 주인을 찾아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등기부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심사해서 등기부에 최종적으로 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를 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좀 억울한 상황이 펼쳐져도 물론 소송은 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위조된 서류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믿고 계약한 본인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고 100만 원을 써도 무슨 부품을 살까? 어떻게 조립하지? 라는 고민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어디서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보다 당연히 훨씬 고액인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부동산은 엄청 고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말만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다면 평생토록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건인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등기부에서 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물건이 보통은 채권을 이깁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일단 등기부에 나의 물건이 써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당일 즉시 효력 발생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 없이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라는 차선책을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면서 소액 임차인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등기부에서 선순위라는 가정하에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나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력한 물건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빠르게 하여서 대항력을 가지고 계신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계약을 의심할 물건과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 말씀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초보자일수록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계약 의심 물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물건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 90%가 되거나 아니면 매매가의 100%를 넘게 되면은 전세금을 먹고
달아날 의도가 좀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인데요. 현재 건물에 잡혀있는 저당 금액, 그러니까 담보 물건인데 저당권이 됐든 근저당권이 됐든 플러스 내가 지불하는 전세 금액이 건물의 매매가의 70%를 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70%로 측정을 했냐면요. 혹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경매에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경매에 넘어가서 매매가 100%로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에서 유찰이 1, 2회라도 되면 가격이 당연히 20%에서 뭐 30% 많게는 50%까지도 깎일 수 있겠죠. 그러면 깎인 가격에 낙찰이 돼서 그 금액 안에서 이제 여기 때 주고 저기 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의 70%가 넘지 않게끔 책정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을 할 때인데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자체가 용도로서 집주인이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 매매가액이 10억인데 주택이 방이 20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 방당 전세 금액을 7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에 20개면은 14억이죠. 그래서 14억을 전부 다 한 명 한 명당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전세로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이제 도망가는 사기 수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일수록 이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일 때는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인데요. 신탁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게 무조건 사기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신탁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확인해야 될 서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보자의 경우에 굳이 뭐 그 물건을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계약 의심 물건 리스트에 넣어 놓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세 계약이나 반전세 계약을 할 때 효율 좋은 특약을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효율도 안 나올 것 같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동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메모장 켜놓고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많은 부동산 공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글에 대해서 똑같이 읽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1번 내용. 전세자금 대출할게. 안 되면 계약금 다시 줘. 2번 내용. 보증보험 가입 좀 할게. 안 되면 계약금 다시 주고 무효 좀 해줘. 3번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하면 다음날 공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제 집주인이 담보권, 뭐 저당이나 근저당을 걸어가지고 내 우선적인 효력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특약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이랑 4-1은 이 특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기수법이 있어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사기수법인데 내가 계약했을 당시에는 집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약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집주인이 능력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뭐 노숙자나 기타 등등의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뭐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고 싶으면은 특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 가압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건데요. 이 체납 내역을 임대인이 뽑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약에 놓고
이거 안 해줘? 그러면 안 할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엄청 이제 법적인 내용으로 길게 쓴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똑같이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아예 모르고 부동산 계약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많이들 도움 되셨나요? 제가 이제 방송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뭐 말을 조리 있게 하지도 못하고 좀 서투른 부분이 있는데 어,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찾아보셔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부동산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임대차 계약하실 때는. 이상으로 이번 유튜브 녹화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